한정희 씨는 요즘 부쩍 새벽잠이 줄었다. 옛날 같으면 동이 트기도 전에 남편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했을 텐데, 이젠 새벽을 깨우는 건 시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방 한켠 서랍엔 매달 꼬박꼬박 챙겨둔 적금 통장이 들어있다. 거기엔 자그마한 글씨로 윤호 학원비라고 적혀 있다. 손주 윤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정희 씨는 매달 50만 원씩 그 아이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었다. 처음엔 아들 부부가 극구 사양했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힘드실 텐데.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었다. 나는 괜찮다. 너희는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잖니. 애는 아직 어리고 공부든 뭐든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할미 마음이야. 그 말에 아들 진우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 서연도 처음엔 멋쩍어 하다가 이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윤호가 참 복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서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었다. 사실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었다. 노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 누구도 모르게 조금씩 축소된다. 회사도, 집안일도, 아이 양육도 다 손에서 놓고 나면 하루가 길어지고, 집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바쁘다. 정희 씨도 그랬다. 그런데 윤호가 태어난 뒤부터는 삶의 중심이 다시 생겼다. 윤호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들고 할머니하며 뛰어올 때마다 세상이 다시 색을 입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희 씨는 기꺼이 손주에게 자기의 남은 힘을 쓰고 싶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 사교육 한번 제대로 못 시킨 게 마음 한구석에 평생 미안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건 손주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정희 씨는 가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매달 윤호의 학원비를 보내고 나면 며느리에게서 어머니 덕분에 윤호가 이번 달에도 잘 다녀요라는 톡이 온다. 짧은 말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이 정희 씨에게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마법 같았다. 늙어간다는 건 몸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 마음의 자리를 잃어가는 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걸 정혜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늘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정희 씨에게 손편지를 써주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어머니 덕분에 오늘도 든든했어요 라는 문장 하나에 정희 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 다른 건 몰라도 서연이만큼은 자기 정성을 알아주는구나 싶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늘 그렇게 따뜻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희 씨는 그 희미한 정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도 정희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갔다. 손주가 요즘 한창 키가 크는 시기니 단백질도 챙겨야 한다며 푸짐하게 장을 봤다. 살아보니 남는 돈보다 남는 마음이 더 귀하더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정희 씨는 괜히 혼잣말을 했다.
윤호야, 내가 크면 이 마음을 알까 하니 몰라도 괜찮다. 그 말은 꼭 손주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들과 그 곁에 살짝 기대어 선 서연과 품에 안긴 윤호가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저 웃음만 지켜주면 된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도 가족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뿌듯함과 함께 아주 오래된 설렘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그 설렘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해시태그. 그날 오후 전화를 받은 순간 정희 씨는 잠시 숨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빠르고 또렷하지 않았다. 어딘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 꾹꾹 눌러 참다가 비어져 나온 듯한 울컥임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심한 듯 대답했다. 왜 그러니? 목소리가 무슨 일 있니? 한참 침묵이 흘렀다. 숨죽이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 윤호가요 요즘 코피를 자주 흘려요. 학교에서도 2번이나 그랬대요. 그 한마디에 정희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코피, 피.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마음에 비상등처럼 번쩍 들어왔다. 정희 씨는 머릿속으로 어린 시절의 진우를 떠올렸다. 한창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여름밤 선풍기 바람을 쐬며 코피를 쏟던 모습, 피를 손에 묻힌 채 괜찮아, 괜찮아 웃던 그 아이를 부엌에서 끓이던 미역국, 너머로 바라보던 그때의 불안한 마음. 지금 서연이 하는 말은 그때의 기억을 송두리째 끌어올렸다. 병원은 다녀왔니? 네, 근데 큰 이상은 없대요.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해요. 그 다음 말은 서연이 끝내 참지 못하고 터뜨린 듯 울먹였다.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이려는데 어린이 한약 전문 한의원이라는데 3달치에 3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저희 형편이 지금 너무 빠듯해서 진우 씨 월급도 밀려 있고 학원비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벌써 끊었을 거예요. 정희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흐느낌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다. 돈 이야기는 늘 민감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바뀌곤 한다. 정혜 씨도 젊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겪어왔다. 시아버지께 한번 부탁드렸다가 그 이후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나서 2번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던 젊은 날이 떠올랐다. 그래서였을까? 서연이 꺼낸 그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이상하게 그때의 자기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실 서연은 평소에 약한 소리를 잘하지 않던 아이였다. 힘들어도 꾹 참는 편이었다. 명절 음식하다가 화상을 입고도 끝까지 웃으며 전을 부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까지 울먹이며 부탁하는 건 처음이었다. 정희 씨는 무심한 듯 물었다. 300이라 요즘 한약이 그렇게 비싸니? 네,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래도 해주고 싶어요. 윤호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혹시라도 몸이 더 약해지면 그건 다 제 잘못 같아서요. 그 말에 정희 씨는 목이 메었다. 소중하니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래, 부모란 그런 것이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고, 다 지켜주고 싶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아픈 게 문제지. 정희 씨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틀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기울며 낡은 커튼에 금빛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세월이 저 빛처럼 스르르 지나간다. 한때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키던 엄마였는데, 이젠 아이의 아이까지 걱정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이게 나이 든다는 거구나. 가슴이 묘하게 쿡 아팠다. 정희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래. 알았다. 지어 먹여라. 몸이 먼저지. 돈은 내가 보내줄게. 수화기 너머로 서연이 터뜨린 울음은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300만 원이에요. 저 꼭 갚을게요. 진짜 꼭이요. 그런 말 말아라. 갚긴 뭘 갚니? 윤호는 내 핏줄이야. 그 아이 건강이 우선이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희 씨의 손끝은 살짝 떨렸다. 통장을 떠올렸다. 윤호 학원비라고 적힌 그 통장은 이제 거의 다 비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윤호의 건강으로 옮겨가는 것 같았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은 후 서랍을 열어 적금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안경을 코에 걸치며 아주 조심스럽게 도장과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을 때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기도 하나가 흘렀다. 윤호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기도는 오래전 어린 진우를 위해 매일 밤속으로 빌던 그 기도와 정확히 같았다. 해시태그. 며칠 후 평온한 오후였다. 정희 씨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잔잔한 트로트 음악이 흐르고 전기장판의 은근한 열기가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딸 아름이었다. 엄마 혹시 지금 통화돼? 왜? 무슨 일 있니?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주저하는 듯했다. 정희 씨는 바늘질을 멈추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딸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새언니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정희 씨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다. 그건 가족 안에서 누가 꺼내기 어려운 무겁고도 날선 질문이었다. 왜 묻니? 그냥 확인차 엄마가 원하시면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근데 새언니 인스타에서 좀 이상한 걸 봐서요. 정희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인스타. 요즘 젊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장씩 사진을 올려댄다는 그곳.
서연이도 그걸 한다고는 들었지만 정희 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며칠 전에도 동네 친구 경자 씨가 요즘 젊은 것들은 뭐든 올려. 먹은 것, 산 것, 입은 것 심지어 시댁 흉도 대놓고 써요. 하며 혀를 찼던 게 떠올랐다. 어떤 걸 봤다는 거니? 언니가 명품 가방 샀다고 올렸어요. 꽁돈 생겨서 질렀다고 해시태그에 해시태그 꽁돈,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나를 위한 선물 이런 말도 붙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며칠 전 서연이의 흐느낌이 아직도 귀에 선했다. 윤호가 자꾸 코피를 흘려해요. 한약 지어 먹이고 싶어요. 3달치에 300만 원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적금까지 깨서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산 게 가방이었다고? 정희 씨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나 목구멍이 조여왔다. 말로는 아이 걱정을 하더니 정작 마음속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있었던 것일까? 생각할수록 손끝이 떨리고 이가 악물렸다. 엄마 혹시 제가 캡처해둔 거 보내드릴까요? 보내. 딸이 보낸 사진이 화면에 떴다. 서연이었다. 익숙한 얼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얄미운 미소. 팔에 걸린 건 화려한 로고가 번쩍거리는 고가 명품 가방이었다. 문구는 더 참담했다. 갑자기 들어온 꽁돈 나한테 주는 선물.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나를 위한 보상, 해시태그 명품 입문, 해시태그 내 돈 내산. 정희 씨의 눈이 그 문장에 꽂혀 움직이지 않았다. 꽁돈. 그 한 단어가 심장을 후벼 팠다. 자신이 보내준 돈이었다. 손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내어준 피 같은 돈. 그게 서연에겐 꽁돈이었다. 정희 씨는 그 순간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착각일지 모른다고, 아니면 서연이 사치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해시태그가 모든 걸 부정했다. 해시태그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샀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밝은 음악이 흘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삐걱대는 소리만 울렸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서연에게 가졌던 최소한의 신뢰였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다. 매달 빠짐없이 보내던 윤호 학원비 50만 원. 그 돈도 어쩌면 아이가 아니라 서연의 가방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았다. 정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 작은 파란 통장. 수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를 위해 써온 돈. 이제 그 통장은 서연에게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한다. 정희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서연이니?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와라. 이야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단단했다. 저녁이 내려앉은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정희 씨는 식탁 위에 물잔 하나만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등 뒤로는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렸고 주방 조명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마음이었다. 오늘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새로 쓰겠다는 결심.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서연이었다. 단정한 옷차림,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은 왠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오랜만이에요. 앉아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단단했다. 서연은 의자에 앉자마자 잔뜩 준비해온 듯 말을 쏟아냈다. 어머니, 그때 너무 급해서 죄송했어요. 한약값이 너무 부담됐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윤호도 한약 먹고 나서 코피 덜 흘려요. 정말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정희 씨는 묵묵히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을, 손을, 숨결을 살폈다.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아주 천천히 정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딸 아름이 보내온 그 사진. 서연이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활짝 웃으며 찍은 모습이 떠 있었다. 찰칵. 정희 씨의 손가락이 화면을 톡 두드리며 사진을 키웠다. 서연의 눈이 굳었다. 입꼬리가 경련처럼 흔들렸다. 정희 씨는 조용히 물었다. 이게 내가 말한 그 한약값이냐? 한치의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사실은. 오해. 정희 씨의 눈매가 차갑게 번뜩였다. 내가 손주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보낸 돈이 내겐 꽁돈이었더구나. 명품 가방 사서 사진 찍고 힐링 내돈내산. 그게 내가 말한 윤호의 건강이었니? 서연은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발싹였다. 정희 씨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내가 매달 보내던 학원비 끊겠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서연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어머니, 그건 윤호 학원비잖아요. 아이 잘못은 없잖아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 마음을 배신한 사람에게 내 피 같은 돈을 더 맡길 수 없다. 정희 씨의 음성은 담담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상처가 고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몸으로 번 돈, 자식들에게도 엄격하게 썼던 돈이었다. 그 돈을 꽁돈이라고 부르는 순간 서연은 정희 씨 마음속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윤호가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아이의 길을 더럽힌 건 너다. 내 돈으로 내 허영을 키웠다고 생각하니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더구나. 서연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정희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말로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 말에 서연은 끝내 흐느꼈다. 식탁 위엔 차가운 물잔 하나만 남았다. 그 물잔 속 서연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고요하게 퍼져나갔다. 서연이 떠난 뒤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정희 씨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의 번호를 차단으로 눌렀다. 뚝! 단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모든 인연을 잘라냈다. 이제 그 아이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정희 씨는 남편에게 그렇게 선언하듯 말했다. 남편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물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신 우리 눈에 띄지 않게. 그날 밤 서연은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만 뵐 기회를 주세요. 윤호는 무슨 죄인가요, 제발. 하지만 정희 씨의 휴대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읽힘 표시조차 없는 대화창에서 서연의 문장들은 허공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젖은 종이처럼 축축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계속 울어요. 밥도 못 먹고 계속 용서만 빌어요. 윤호 학원도 끊겨서 어떡하죠? 정희 씨는 냉정하게 잘랐다. 나는 내 아내 얼굴 앞으로 다시는 볼 생각 없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진우야. 이건 너희 부부 문제다. 그리고 알아둬라. 내가 끄는 건 돈이 아니라 신뢰다. 뚝.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다. 한순간 아들의 절규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모든 연락망이 무너졌다. 서연의 친정엄마도 내 딸이 미쳤다며 눈물로 빌었지만 정희 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딸 아름에게까지 몰래 전화를 걸어온 서연은 결국 모욕만 당했다. 새언니 엄마한테 더는 매달리지 마세요. 이젠 누구도 새언니 편 안 들어요. 그 말에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을 팔에 파묻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결정적이었던 건 제사였다. 시댁의 가장 큰 행사, 온 친척이 모이는 그날. 서연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듯 화려한 원피스에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현관 너머로 정희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다. 돌아가라. 내가 만든 수치 친척들 앞에서 스스로 감당해라. 나는 오늘 내 존재를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서연의 자존심도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아 미친 듯 울부짖었다. 제발 한 번만 어머니. 하지만 안쪽에선 웃음소리도 숨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무심한 집, 닫힌 문, 그리고 그녀의 울음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시댁도 친정도 심지어 남편마저 그녀를 피했다. 윤호를 안고 있어도 팔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녀의 세상은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부부는 무너졌다. 진우는 점점 말을 줄였고 서연은 하루 종일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마침내 진우가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우는 캐리어 하나만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다. 서연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마치
텅 빈 집에 홀로 유기된 사람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제야 실감났다. 이젠 정말 아무도 자신 곁에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오후였다. 창밖에선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실한올도 제대로 꿰지 못했다. 손끝은 실을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처음엔 화가 났다. 돈을 속여 가져간 것도, 그 돈으로 명품을 산 것도, 무엇보다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숨기려 한 것도, 손주의 한약값이라며 떼쓰던 얼굴과 인스타그램에서 명품백을 자랑하던 얼굴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신 묘한 허무와 쓸쓸함이 찾아왔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걸 보며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다. 식탁보를 빨고 옷장을 정리하고 산책을 나갔다. 마치 마음속에 남은 서연의 흔적까지 전부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그러던 그날이었다.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잠시 멈칫하며 인터폰을 켰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낯설었다. 예전처럼 억울함이나 분노도 억지로 꾸민 미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현관 앞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서연의 무릎이 그대로 내려앉았다. 우산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였다. 처음엔 외면하려 했다. 소파에 앉아 다시 뜨개질을 들었지만 실은 계속 엉켰고 바늘은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다. 시계 바늘이 한참을 돌도록 화면 속 서연은 그대로였다. 꼼짝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비를 맞고 있었다. 분노, 실망, 연민 감정들이 뒤엉켜 제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아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때는 내 딸처럼 여기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람일까? 결국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에 얹힌 손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열지 말라는 목소리와 이젠 그만하자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주 오래 망설인 끝에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빗바람과 함께 서연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숙였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유난히 맑았다. 들어와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연은 그대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억울함도 변명도 아닌 오직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정희 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 아이를 완전히 내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기회라도 줄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연은 현관을 넘으며 울음을 꾹 삼켰다. 신발을 벗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 한쪽에 서 있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에 둥근 물자국이 생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 아이였던 서연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이 떠올랐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 앳된 얼굴이 지금 저 초라한 모습 속에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가 코피를 쏟을 만큼 지쳐 있는데 그 돈으로 한약을 지어 먹이겠다며 받아놓고 저는 그 돈으로 가방을 샀어요. 순간의 허영심이었어요.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갑옷 같았어요. 다들 저를 무시할까봐, 뒤처질까봐. 그런데 결국 저는 제 자존심만 챙기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 손으로 짓밟았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몸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안에는 메모지 한 장과 엑셀표처럼 정리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도와준 손주 학원비 내역, 한약가, 그리고 앞으로 갚아나갈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 다 갚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힘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낼게요. 정희 씨는 말없이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상처를 쓰다듬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에야 정희 씨는 아주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결국 여기까지는 왔구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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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날 이후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정희 씨 집으로 찾아와 이전처럼 화려한 포장 대신 소박한 옷차림과 단정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지난주 지출표예요. 서연이 내민 가계부에는 한 푼 한 푼 적어 내려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고정지출, 식비, 아이 교육비, 빚 상환 내역. 정희 씨는 그 꼼꼼한 기록을 보며 비로소 이 며느리가 이제야 누군가의 엄마이자
어른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오래 잠자고 있던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손주 학원비는 앞으로 전액은 못 대주겠다.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을 믿고 절반 정도는 도와줄게.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해보거라. 서연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실망드리지 않을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진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처음으로 세 사람의 숨결이 한 공간에서 부드럽게 섞여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돌아가는 길에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정말 달라질 거야. 너를 지키는 건 예쁜 가방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란다. 정희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히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과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신뢰 위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는 새로운 마음 위에서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알뜰맘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가계부를 쓰며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학원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정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 얼음장이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얼음이 다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서연과 손주가 함께 찾아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부엌에서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선 긴장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조심스러운 농담, 그리고 정혜 씨의 부드러운 웃음이 한데 어우러져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진우 역시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늘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내의 독립적인 삶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식탁에 올려진 반찬을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맛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줄 예전엔 몰랐어. 무릎 꿇고 울던 그날의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에 서서 뜰에서 놀고 있는 손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말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혜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는 무너졌지만 결국은 서로의 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위에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사랑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